안녕하세요. 돈되는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꾹꾹 부탁드려요. 자, 오늘의 제목, 일본 아베 멘탈 터졌다. 대한민국 공격에 터지고 미국 공격에 터지다. 무역 합의는 또 실패, 꼴 좋다 라는 주제와 미국, 중국 무역전쟁 시작, 애플이 현재 큰일 난 상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본 언론이 현재 충격에 휩싸여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목처럼 우리나라의 결정에 한 대 얻어맞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실패했는데요. 자, 우선 우리나라의 공격, 바로 지소미아 종료권이죠. 우리나라의 예상치 못한 결정에 일본 전체가 지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틀 전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한번 일본 신문 사이트를 좀 들어가 보니 연신 우리나라 정부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 결정 소식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아베도 멘탈이 나갔는지 할 말을 잃었고, 사진만 봐도 미국도 대응해야 하고 우리나라도 대응해야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에 사진이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고 일본 아베도 알고 있듯이 이 한일 관계를 원만하게 되돌리기 위해선 답이 사실 정해져 있죠. 우선 일본 언론들의 반응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NHK 같은 경우는 우선 한국이 왜 저렇게 초조하게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안전보장 문제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파기가 아니죠. 파기는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료입니다. 분명 이 지소미아 협정 같은 경우는 협정 당시 이 협정에 대한 약속이라는 기간이 분명히 있었고, 그 약속이 끝날 때쯤 지속적으로 이 협정을 유지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끝나기 3개월 전에 하자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기 3개월 전이라는 시점이 딱 우리나라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틀 전이었고요. 자, 파기라는 단어에 정말 화가 나서 그런데 오히려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이 약속을 파기하고 어긴 나라는 일본이죠. 파기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지소미아 협정을 과거에 체결할 때 극우파들은 크게 원하지도 않았었고, 당시에 한국을 조롱하면서 얻을 정보가 없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국 눈치를 보는 거죠. 그렇게 도움이 되고 이 지소미아 협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거라면 기존에 반복했던 행동들을 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일본이 북한이 미사일 계속 발사했을 때 정보를 제때 우리나라에게 줬었나요? 안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사일 정보를 달라고 지소미아 협정 기반 하에 요청을 해도 정보를 안 줬어요. 이렇게까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협정이 정말 필요한 건가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얻는 이득은 없었습니다. 자, 몇몇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미일이 공조해야 한다. 자, 한국과 미국의 군사 우호 관계가 지금 이 지소미아 협정이 종료가 되고 나서 즉시 바로 깨졌나요? 유지가 안 되고 있나요? 아니죠. 이 사이에 일본을 넣냐 마냐입니다. 단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나요? 안 준다니까요. 달라고 해도 도움을 안 주잖아요. 왜 우리가 우리나라를 믿지 못해서 수출 규제까지 감행해온 나라인 일본에게 저런 군사적 정보를 줘야 하죠? 아, 군사적 정보는 믿겠다는 소린가요? 애초에 우리나라를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해놓고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 논리 모순입니다. 논리적 오류가 엄청 많다는 거죠. 자, 일본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어렵지만 연계할 것은 연계해야 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말인 즉슨 한국인들이 일본에 가서 지역 경제는 살려줘야 하니까 여행도 좀 오고 돈도 좀 써주고 후쿠시마 농산물로 만든 음식도 좀 먹어줘야 하고 그런다는 거고, 일본 비위도 좀 맞춰줘야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일본에 이렇게 해줘도 일본은 DHC 같이 혐한 방송 계속하고 선거철 되고 내부 경제 위기로 시선 분산시켜야 되면 한국 도발 한 번씩 또 해주고 수출 규제도 좀 할 거다라는 소리죠.
일본이 하는 짓 좀 보세요. 갑질이잖아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는 규제하면서 방사능식품 안 산다고 헛소리하고 WTO 끌고 가고, 북한 정보 못 받을까봐 지소미아 협정은 계속 이어나가자고 하고, 정말 이기적인 나라입니다. 또 이 와중에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 중인 거 아시나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지소미아와 조국과 관련된 많은 이슈 때문에 이 미일 무역 협상이 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정보를 좀 드리고자 살짝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미국은 일본에게 농산물과 자동차 관세로 많이 압박을 넣고 있는데, 미국은 일본에게 농산품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은 자동차 등 공산품에 대해서 미국에게 관세를 낮춰달라면서 싸우고 있는데요. 11월 17일이면 미국이 180일간 유예한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도요타나 렉서스, 혼다 때문에 똥줄이 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일본이 해결해줬으면 하는 게 국채와 농산물입니다. 일본이 이 국채를 좀 해결해주면 미국의 시장금리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FED의 영향력이 계속 낮아집니다. 시장금리가 시장순환으로 인해 내려가게 되면 중앙은행이 FED도 당연히 기준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제목처럼 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다시 시작했는데, 트럼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금리도 금리지만 농산물 문제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안 받게 되면 트럼프 핵심 지지층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얻을 지지율이 급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곧 재선도 문제가 되겠죠. 일본이 만약 중국이 해결해주던 양을 다는 해결해주지는 못하겠지만 일정 부분 해결해준다면 농산물에 대해서 트럼프에게 있어서 너무나 고마운 상황인 거죠. 일본이 현재 실제로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국채를 우선 계속 사주고 있죠. 현재 한 600억 달러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좀 부족했는지 어제 미국과 일본의 양자 무역 협상의 경우는 합의 도출 없이 끝났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현재 더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베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룰 게 많은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국채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기도 애매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아베는 현재 사면 초과인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사업가적 기지를 제대로 생각 못한 거죠. 이미 이 국채에 대해서 발들이게 해놓고 아베가 못 빼는 상황이 왔을 때 트럼프가 더 강하게 나가면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최종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아베는 트럼프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싶어 하지만 여태까지 그러지 못해서 살랑살랑 따라갔다가 오히려 일본 자국 농업시장 이제 다 깨지게 생겼습니다. 자충수에 또 당하는 거죠. 사면 초과인 일본의 상황이 참 개인적으로 재밌는데, 조금 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전해드릴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죠. 미중 무역 전쟁인데 엄청납니다. 애초에 올 초부터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시작되네요. 무역전쟁이 끝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지만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중국 내 미국 모든 사업장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리기 일보 직전인데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원유 및 기타 항목에 대해서 약 100조 원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미국이 9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자마자 보복 조치로 발표를 한 건데요. 중국 측에서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대응해서 다자간 무역 체제와 중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본인들도 보복 조치를 단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제목처럼 애플도 큰일이 났습니다. 우선 애플의 숨통을 트게 해주려고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남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 시한을 12월로 연기하면서 휴대전화, 노트북 및 기타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보류했었는데요. 당시에 애플이 삼성을 들먹이면서 방패로 써먹었는데 관세를 물지 않는 삼성 제품을 상대하기는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미리 파악했는지
중국에서 생산하는 물량과 공장을 탈중국하면서 베트남, 인도 등으로 많이 거점을 옮긴 상태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폭스콘 및 기타 애플 아이폰 및 제품 생산처가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높은 게 사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렇게 나오면 사실상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중국 내부에서 더 떨어질 게 분명하고, 애플은 중국 업체들 외에 기타 생산처를 찾아야 하는데 이만한 가격 찾기가 실제 쉽지 않은 것도 애플은 골머리거든요. 거기에 지금 5G는 늦어졌고 인도 시장에서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또 안 먹히고, 이 사이에 지금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10과 A 시리즈 그리고 5G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엄청나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명령을 내리면 미국에서 팔리는 많은 제품들의 경우 중국 생산에 대한 대안도 많지 않은 것도 문제죠. 생산지 이전에는 많은 시간과 계획 그리고 큰 비용이 듭니다. 특히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라는 얘기까지 애플은 듣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애플의 점유율이 다시 한번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이면 또 우리나라 증시가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영향을 한번 또 크게 받을 것 같긴 한데, 그나마 오늘 토요일 장이 열리지 않아 당장 큰 타격을 면한 것 같기는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길 원하면서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